이번 주 나스닥이 4.4% 올랐어. 4월 8일 하루 만에 2.8%. 다우존스는 그날 하루에 1300포인트 넘게 뛰었어. 1년 만에 최대 상승이야. 다들 이제 반등이다 하고 있는데 님, 지금 이 상승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들어? 이 반등의 이유가 뭔지 알아? 미국이랑 이란이 이 주간 휴전에 합의했거든? 근데 잠깐, 휴전이 됐으면 원유 수송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도 열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안 열렸어. 이란이 하루에 지나갈 수 있는 배를 15척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리고 유가는 아직 배럴당 97달러야. 100달러 바로 아래에 있어. 거기다 오늘 이 시각 파키스탄에서 미국이란 1차 종전 협상이 시작됐어. 이게 잘 되면 진짜 반등이고 깨지면 시장은 다시 뒤집혀. 오늘 영상에서 이 협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내 계좌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딱 3가지로 정리해 줄게. 끝까지 보면 이번 주 반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야. 자, 지금부터 반박 불가능한 팩트 3가지로 증명해 볼게. 자, 큰 그림부터 보자. 뉴스에서는 휴전이다, 반등이다 이것만 떠들고 있어. 근데 그 뒤에 아무도 안 얘기하는 진짜 중요한 게 3가지 있어. 이 3가지를 모르면 지금 이 상승이 기회인지 함정인지 절대 판단 못해. 팩트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 아직 안 열렸어. 미국이랑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폭등했어. 근데 정작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어. 이란이 하루에 지나갈 수 있는 배를 15척으로 제한하고 있어. 원래 하루에 수십 척이 오가는 곳이야. 사실상 반쯤 잠긴 상태야. 그래서 유가가 어떻게 됐냐? WTI 기준으로 배럴당 97달러야. 100달러 바로 코앞이야.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는데 기름값은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어. 팩트 두 번째, 소비자들은 이미 겁먹었어.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매달 소비자들한테 물어봐. 앞으로 경제 어떨 것 같아요? 이걸 수치로 만든 게 소비자 신뢰지수야. 이번 달 수치가 47.6이야. 이게 사상 최저야.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1년 후 물가 상승률이 4.8%야. 쉽게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 더 오를 것 같아서 무섭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야. 팩트 세 번째,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고 있어. 연준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한 줄로 설명하면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이야.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서 시장을 살려. 근데 지금은 그걸 못해. 왜냐면 물가가 아직 높거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어. 현재 시장에서는 올해 9월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 자, 3가지 팩트를 종합하면 결론이 뭐야? 호르무즈 해협 반봉쇄, 유가 100달러 코앞, 연준 금리 동결. 이 구조가 아직 하나도 안 풀렸어. 근데 시장은 휴전 합의했다는 뉴스 하나에 한 주 만에 4% 넘게 올랐어. 솔직히 말할게. 이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가 잠깐 멈춘 거야.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이렇게 불확실한 시기에 오히려 기회가 생겨. 이미 겁먹은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간 시장에서 방향이 잡히는 순간 튀어오르는 속도가 엄청나거든. 오늘 파키스탄에서 시작된 미이란 종전 협상이 긍정적으로 끝나면 그 다음 반등은 이번 주 4.4%가 아니라 훨씬 클 수 있어. 문제는 타이밍이야. 어느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그래서 나는 지금 뭘 사야 해? 라고 답 드릴게. 딱 3가지 선택지로 정리해 줄게. 자, 증거는 충분하지? 그럼 진짜 중요한 거, 어떻게 돈을 버느냐? 지금부터 핵심이야. 스타크래프트에서 상대가 지지를 안 치고 버티고 있을 때 고수들은 무리하게 돌격하지 않아. 자원 모으면서 포지션 잡아.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야. 그럼 어디에 잡아야 하냐? 지금 시장엔 2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해. 협상이 잘 되는 경우, 협상이 깨지는 경우, 이 2가지 모두에 대비한 선택지를 지금 정리해 줄게. 공격형, 협상이 잘 됐을 때 웃는 포지션이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열리면 유가가 급락해. 그러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반도체야. 왜냐면 전쟁 기간 동안 글로벌 공급망 불안 때문에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터지거든. 실제로 이번 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단 일주일 만에 13% 올랐어. 그럼 반도체 ETF를 사면 되는데 국내에 상장된 반도체 ETF만 해도 종류가 여러 개야. 대표적인 2가지를 비교해 줄게. 첫 번째는 코덱스 미국 반도체야.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상품이고 수수료가 연 0.31%야.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AMD 같은 미국 반도체 대장주 25개를 담고 있어. 장점은 수수료가 반도체 ETF 중에서 제일 저렴하고 거래량이 많아서 사고 팔기 편해. 단점은 AI 특화 종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반도체 전반에 고르게 분산돼 있어. 두 번째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야.
미래에셋 자산운용 상품이고 수수료는 연 0.49%야. 코덱스보다 0.18% 비싼 거야. 대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데 이 지수가 지금 AI 반도체 열풍 수혜를 제일 직접적으로 받는 지수야. 실제로 이번 주 이 지수가 13% 올랐어. 최근 신규 자금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어.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해. 반도체 전반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으면 코덱스, AI, 반도체 상승세에 직접 올라타고 싶으면 타이거. 단, 타이거는 수수료가 조금 더 나가. 수비형, 협상이 깨졌을 때 버티는 포지션이야. 협상이 결렬되면 유가가 $100를 다시 돌파해.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릴 것 같지?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 이번 전쟁 기간 동안 금값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전쟁 직전 온스당 $5,247였던 금값이 전쟁 발발 후 한 달 만에 $4,376로 오히려 17% 가까이 폭락했어. 전쟁 나면 금값 오른다는 공식이 이번엔 깨진 거야. 왜냐면 유가 급등이 물가를 올리고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려. 금리를 못 내리면 달러가 강세가 돼. 달러가 강하면 금값은 오히려 눌려. 이 구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협상 결렬에 대비하는 수비형 포지션은 금보다 에너지주가 더 직접적이야. 국내에서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타이거 미국 에너지 ETF야.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미국 정유사들을 담고 있어. 유가가 오를수록 이 기업들 이익이 커지거든. 수수료는 연 0.49%야. 다만 단점도 있어. 협상이 잘 돼서 유가가 내리면 에너지주는 반대로 떨어져.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담는 해지 용도로 써야 해. 종합형, 뭘 골라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한 선택지야. 미국 전체에 투자하는 지수, ETF인데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 코덱스 미국 S&P 500이랑 타이거 미국 S&P 500. 두 개 다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동시에 투자하는 상품이야. 삼성전자 같은 한국 기업이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들이야. 수수료 차이가 있어. 코덱스는 연 0.0062%, 타이거는 연 0.0068%야.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이는데 1,000만 원 넣으면 1년에 620원 대비 680원 차이야. 사실상 거의 같아. 그러면 뭘 기준으로 골라야 하냐? 거래량이야. 거래량이 많을수록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바로 살 수 있어. 지금 시점엔 코덱스가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아. 단, 이 상품들은 단기 급등보다는 장기 우상향에 맞는 상품이야. 이번 주말 협상 결과에 따라 크게 튀어오를 종목을 원한다면 반도체 ETF가 맞고, 일단 안전하게 미국 경제 전체에 베팅하고 싶다면 S&P 500 ETF가 맞아. 솔직하게 말할게. 공격형은 협상이 깨지는 순간 단기 손실이 커. 수비형은 협상이 잘 되면 상승폭이 제한적이야. 지수 ETF는 폭발적인 당위 수익은 없어. 완벽한 선택지는 없어. 지금처럼 협상 결과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근데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얘기가 달라져. 예를 들어 공격형 30%, 수비형 30%, 지수 ETF 40%. 이렇게 나눠 담으면 협상이 잘 돼도 깨져도 어느 쪽이든 포트폴리오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 한쪽이 오르면 다른 쪽이 방어해주는 구조야. 그리고 결과가 확실해지면 그때 비중을 조정하면 돼. 근데 나는 투자할 돈이 많지 않은데? 라고? 상관없어. 지금 말한 ETF들은 최소 몇만 원부터 살 수 있어. 전 재산 넣는 게 아니야. 딱 여유 자금의 절반만 세 가지로 나눠서 나머지 절반은 이번 주말 협상 결과 보고 판단해. 자, 어디에 투자할지는 정했지. 근데 잠깐만. 장밋빛만 보여주면 사기야.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거 님의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여기까지 듣고 야, 빨리 들어가야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야. 잠깐만. 내가 이 영상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알아. 님들이 돈 버는 것만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야. 리스크 첫 번째, 이 협상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 오늘 파키스탄에서 시작된 미이란 협상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내민 조건이 10가지나 돼. 그 중에서 제일 민감한 게 핵 프로그램이야. 미국은 이란 핵 개발을 포기하라고 하고 이란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고 있어. 여기서 한쪽이 양보 안 하면 협상 자체가 깨질 수 있어. 거기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어. 이란 입장에서는 휴전 합의했는데 왜 이스라엘은 공격하냐면서 협상 중단을 이미 위협했어.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니야. 리스크 두 번째, 잘못된 베팅의 실제 사례. 4월 7일 협상 시한 직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협상이 깨질 것 같다고 판단하고 인버스 ETF를 3,085억 원어치 샀어. 인버스 ETF는 시장이 떨어질 때 수익 나는 상품이야. 근데 90분 뒤에 트럼프가 휴전 합의를 발표했어.
그 순간 코스피가 6.87% 폭등했고 그 인버스 ETF는 하루 만에 14% 넘게 폭락했어. 3,085억 원 중 상당 부분이 단 하루 만에 손실로 돌아선 거야. 타이밍 예측은 전문가도 못해. 리스크 세 번째, 지금 시장은 낙관론을 이미 반영했어. 이번 주 나스닥이 4.4% 올랐어. 이 상승 안에는 협상이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이미 들어가 있어. 만약 협상이 예상대로 잘 돼도 추가 상승이 크지 않을 수 있어. 근데 협상이 깨지면 하락폭은 커.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의 낙차가 크거든. 그리고 다음 주에 골드만삭스, JP모간 같은 미국 대형 은행들 실적 발표가 있어. 여기서 실망스러운 숫자가 나오면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어. 이 전쟁이 시작된 2월 말 이후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전체 종목의 69%가 하락했어. 시가총액으로는 987조 원이 증발했어. 거의 1,000조야. 그 손실의 상당 부분은 설마 이렇게까지 되겠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떠안았어.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야. 근데 재밌는 게 있어. 반대로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수익 낸 사람들이 있어. 공통점이 뭔지 알아? 분할 매수했어. 한 번에 다 넣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서 샀어. 주가가 떨어질 때 추가로 샀어. 그래서 평균 매입가가 낮아졌고 이번 주 반등에서 더 큰 수익이 났어. 리스크를 관리한 사람이 반등에서 더 많이 벌었어. 수비가 공격을 이긴 거야.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 세 가지만 기억해. 첫째, 전체 투자금의 절반만 지금 넣어. 둘째,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아까 말한 세 가지 선택지로 나눠. 셋째, 이번 주말 협상 결과 확인하고 나머지 절반 어떻게 할지 판단해.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지금 시장에서 크게 잃을 가능성은 많이 줄어. 자, 이제 님들이 알아야 할 건 다 정리됐어.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 방에 정리해줄게. 오늘 핵심만 10초로 압축할게. 이번 주 나스닥 4.4% 상승, 원인은 미일한 2주 휴전. 근데 호르무즈 해협은 아직 반쯤 잠겼고 유가는 100달러 코앞이고 연준은 금리 못 내리고 있어. 협상 결과에 따라 시장이 추가 상승하거나 반납하거나 둘 중 하나야. 지금 당장 결론은 이거야. 공격형은 코덱스 미국 반도체 또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수비형은 타이거 미국 에너지 ETF. 귀찮으면 코덱스 미국 S&P 500. 전체 투자금 절반만, 나머지는 이번 주말 협상 결과 보고 판단해.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 사상 최저야. 사람들이 겁먹고 있어. 버핏 말대로라면 지금이 탐욕을 부릴 때야. 단, 원칙을 지키면서. 오늘 영상 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번 주말 협상이 잘 마무리되고 다음 주 시장이 또 한 번 오를 때 그때 들어갔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할 거야. 반대로 무작정 몰빵 들어갔다가 협상 깨지면 왜 리스크 관리 안 했지 하고 후회할 거야. 둘 다 후회야. 원칙 있게 움직이는 사람만 후회 안 해. 걱정 마. 내가 이번 주말 협상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다음 영상에서 바로 업데이트 해줄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따라가자. 도움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그게 내가 밤새서 다음 영상 만드는 연료야. 혼자 투자 판단하려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야. 경제크래프트 구독하면 이런 이슈 터질 때마다 쉽게 정리해서 바로 올려줄게. 복잡한 경제,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어. 나랑 같이 보면 돼. 다음 영상에서 보자.